내란머리 삭죽기에 걸린 홍장원 징역 몇 년 받을까? 자, 정말 대반전이죠. 대반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내란머리 특검, 소위 말하는 종합특검이라는 데서 홍장원을 입건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2차 내란머리 특검이 이제 활동 시한, 1차 활동 시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또 30일 더, 또 30일, 60일 더 내란몰이를 하려고 여기저기 무차별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자기들이 활동을 더 연장해야 돼서 그 시점이 다가오니까는 막 무턱대고 무차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무리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삭죽기 특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 개의 특검이 쫙 훑고 지나간 그 자리를 더듬어가면서 하니까 이미 그 전에 특검이나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사건을 또 다시 그거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사부 제리의 원칙, 이것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그런 걸 또 걸고 있죠. 관저를 한남동 공간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또 의혹이 있다고 해서 1차 내란몰이 특검 때도 다 이거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오늘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김호진 관리비서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무더기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검이 오늘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는데도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보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예산이 어떻게 전용이 됐다는 것을 어쨌든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영장까지 무더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범죄 중도성, 중대성, 어쩌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구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이 지금 관저 이전, 소위 말하는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했다고 했죠. 그런데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은 이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이미 작년 12월 26일에 구속 기소됐다가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캐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이게 과연 1사부 제리의 원칙에 맞느냐? 자, 이 논란이 일어나는데, 다른 케이스도 또 있습니다. 오늘 무더기로 막 구속영장을 어제 오늘 막 청구를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이미 이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을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죠. 워낙 이게 엄청난 국가 예산을 가지고 150억인가 아마 150억인가 그렇게 지금 들어갔을 겁니다. 200억인가 제 기억이 또렷하지 않지만 어쨌든 100억 단위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더기로 이렇게 좌파 변호사들 모아가지고 출범을 시키는데 이삭을 좋을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은우 전 KTV 원장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KTV라는 데가 한국정책방송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윤석열 정부 때는 이 K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KTV는 정권에 따라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좌파 패널들만 갑니다. 그래서 일종의 국정 홍보를 하는 그 TV죠. 저도 윤석열 정부 때 거기 출연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저는 출연 안 하는데, 그 KTV의 원장이었던 이현우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내란 선전 혐의,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원호 원장이 방송 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내란 선전 혐의 이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도 KTV의 기능을 제대로 감안을 하지 않고 뭐 언론으로서 뭐 이렇게 한쪽 편을 들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조은석 특검이 한번 기소를 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결정공판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소를 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 다시 이거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이 2차 내란몰이 특검이 뭐라고 했냐면은 1차 내란몰이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이제 5년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무슨 뭐 내란 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뭐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큰 것을 발견한 것처럼 한번 이 징역 5년 구형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거의 똑같은 혐의로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이 특검팀의 이런 영장 청구가 기소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이중 기수다 이렇게 지적하는 말도 나옵니다. 이미 자막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거하고 연결되는 범죄 행위를 추가로 인지해서 수사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 번 수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이 사업을 죽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가지고 이게 벼다고 막 우기는 겁니다. 무슨 뭐 잡초 같은 걸 주워가지고. 그리고 특정 뉴스를 집중 보도하는 행위, KTV의 성격에 맞게 그 행위에 대해서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기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내란몰이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미 1차에서 협치고 지나간 것도 하고 무차별적으로 뭔가를 막 건지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대반전도 일어난 거죠. 각종건 뭐 싹 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끌어내 각종건도 그때 당시에 실제로 특전사령관으로서 국회에 진입을 했다. 이것은 군 형법상 반란이다. 해서 또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입건을 했죠. 거기다 또 하나 홍장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주장을 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슨 뭐 지렁이 같은 글씨 가지고 이게 명단이야. 잡아들이라는 사람들 명단이야. 이렇게 참 국민을 서글프게 만들었던 홍장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제로 입건을 했죠. 2차 내란몰이 특검이 막 하다가 보니까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그런데 홍장호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는 말이 나오죠. 본인이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체포조 명단 이렇게 뭐 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사표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왜 그러냐면은 그 비상계엄 상황을 민주당에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해서 사표를 이제 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본인이 나에게 그런 전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 전에 지금 2차 내란몰이 특검이
그 브리핑한 것을 보면은 그 전에는 계엄에 동조를 했다는 거죠. 본인이 그 해외 파트 국정원 1차장이니까 본인이 미국 CIA에 이 계엄은 정당한 것이다. 이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반미 세력을 배제를 하기 위한 계엄이다. 이런 식으로 CIA에 전달을 한.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은 그때까지는 홍장원은 계엄에 찬동을 했던 인물이죠. 근데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사표를 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근데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이제 지렁이 같은 그런 명단도 막 하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각종 권한의 말하고 홍장원의 말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져서 탄핵이 됐죠. 자, 그런데 이 홍장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초기에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서기 전에 어떻게 계엄에 찬동을 했는지 또 하나 단서가 알 수 있는 것이 JTBC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도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용 지시로 CIA에 직접 만나서 계엄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이게 이제 2000 에라모르 특검에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하고 홍장원 1차장을 입건을 한 이유죠. 자, 여기 보면은 이 12.3 직후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이때 국정원도 CIA를 접촉을 했다. 특검 2000 에라모르 특검이 살펴보니까 직접 만나서 CIA 쪽을 직접 만나서 계엄 옹호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배경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단서도 잡았다. 그런데 조태용 지시로 해외 파트 담당자가 CIA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특검은 2000 에라모르 특검은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메시지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자, 그러면은 이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다. 미국 CIA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거고 반미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해외 파트 책임자인 홍장원도 여기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처음에는 비상계엄에 찬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 특검은 이 22일에 내일입니다. 3일 후에네요. 22일에 홍장원 조사를 할 계획인데 홍장원은 오늘 JTBC가 이제 이런 보도를 하면서 홍장원이 다른 쪽에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JTBC는 좀 지금 좌파 성향으로 좀 가고 있죠. JTBC에 계엄 메시지를 CIA에 전달하려는 지시를 받은 적도 아래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라모리 특검은 관여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다른 소위 말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다 부인을 하고 했지만은 거의 다 중형을 지금 속속 선고받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뭐 이렇게 똑같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해서 처음에 15년 구형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23년이 나왔죠.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15년이 나왔습니다. 15년 구형이 됐는데 1심은 오히려 징역 23년, 2심에서 구형대로 징역 15년. 내란 중요 업무 종사 같습니다. 홍장원하고. 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5년 구형을 받았는데 1심에서 7년, 2심에서 9년을 받았죠. 이거 뭐 완전히 마음대로입니다. 뭐 어떤 기준, 또렷한 기준도 없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단수, 뭐 언론사들나 이런 데 단전 단수를 뭐 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된
중사로 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거는 일단 실행이 안 됐죠. 그런데도 징역 7년, 9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홍장호는 미국까지 지금 뭐 끌어들였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세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차내란몰의 수사지만은 홍장호는 본인이 계속 설치한 이 내란 프레임에 자기가 걸려버리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홍장호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해외 파트에서 CIA하고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거기 관여하지 않았다. 근데 자기가 해외 파트의 이 책임자죠. 그럼 이거는 뭐냐? 그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홍장원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겁니까?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아마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본인이 지금 내란 프레임에, 자기가 설치한 내란 프레임에 걸리니까 나는 몰랐어. 해외 파트에 우두머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본인의 이 토사구팽, 이건 본인의 업보지만은 본인이 처음에 계엄에 대해서 찬동을 했다가 그 다음에 불리해지니까는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 불리한 말을 막 쏟아냈는데 그 신빙성이 좀 의심이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과연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조 명단이라는 것이 명확한 건지,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을 여전한 다시 숙제로 던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질 때마다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